지금 집을 사면 안 되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안 속에 서 있습니다. 더 오르면 어쩌지라는 두려움과 지금이 마지막 기회 아닐까라는 초조함이 뒤섞여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며 서둘러 움직일 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대한 선택입니다. 그렇기에 감정이 아니라 구조와 흐름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첫째, 금리 환경이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집값을 떠받치는 가장 큰 힘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낮으면 대출이 쉬워지고 대출이 쉬우면 사람들이 더 비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으면 같은 집이라도 감당해야 할 이자가 크게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최근 몇 년간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이미 많은 가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준금리가 예전처럼 낮은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과거의 폭발적인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둘째, 가계부채가 이미 한계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 빚을 냅니다. 문제는 그 빚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험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상당수 가구가 소득의 큰 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으며 추가로 더 빌릴 여력은 많지 않습니다. 빚으로 떠받치는 시장은 언젠가 균열이 생깁니다. 더 이상 빚을 늘릴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수요는 줄어들고 가격은 버틸 힘을 잃게 됩니다. 셋째,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을 장기간 지탱해온 힘 중 하나는 인구 증가와 가구 수 확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집을 팔아야 하는 노년층은 늘어납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구조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체감되지 않지만 몇 년이 지나면 분명한 차이로 드러납니다. 넷째, 소득 대비 집값이 이미 지나치게 높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모으면 언젠가는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웬만한 직장인의 평생 소득을 모두 모아도 집 한 채를 사기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이는 시장이 건강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자산 가격은 결국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크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괴리가 커질수록 조정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다섯째, 전세와 월세 시장의 변화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세가 집값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세 제도가 점점 약해지고 월세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집을 사기 위해 종잣돈을 모으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종잣돈이 줄어들면 실수요자의 매수 여력도 함께 감소합니다. 매수할 사람이 줄어드는 시장에서 가격이 계속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여섯째, 심리가 이미 불안정합니다. 집값이 오를 때 사람들은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하락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공포가 빠르게 퍼집니다. 부동산은 주식보다 거래가 느리지만 한번 방향이 바뀌면 하락 기간이 길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말과 이제 내려간다는 말이 동시에 나오는 불안한 구간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서둘러 들어가기보다 관망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일곱째, 집은 투자이기 이전의 부담입니다. 집을 사는 순간부터 세금, 관리비, 수리비, 이자 부담이 따라옵니다. 가격이 오르면 심리적으로는 기쁘지만 실제 생활은 더 팍팍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비중이 큰 경우 작은 금리 변동에도 삶의 안정성이 흔들립니다. 집 한 채 때문에 삶 전체가 빚의 노예가 되는 상황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여덟째, 기회는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에는 항상 사이클이 존재했습니다. 급등 뒤에는 조정이 있었고 조정 뒤에는 다시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무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나은 조건을 잡았습니다. 아홉째, 현금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강력한 전략입니다. 현금은 선택권을 줍니다. 가격이 내려가도 금리가 바뀌어도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집을 사버리면 선택지는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집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거주, 가족의 안식처, 평온한 일상이 집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집이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 왜곡된 시각이 사람들을 무리한 선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사면 안 되는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닙니다. 금리, 부채, 인구, 소득, 심리 구조가 동시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실패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자신의 재정 상태를 단단히 만들고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이는 것이 더 현명한 길입니다. 집을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집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입니다.